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미분의 마지막 챕터 속도와 가속도를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위치라는 걸 볼 거야. 위치는 우리가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x축에 즉 t축 하나만 다른 거야. 1차원적으로 다르는 건데, 자, 위치 보통은 이제 책에서 위치를 x라고만 놓거든. 오케이? 선생님은 그냥 나는 얘가 t에 관한 식이라서 xt라고 쓸 거야. 위치. 오케이? 예를 들어 내가 1초에 2씩 두 칸씩 가. 그럼 나의 속도가 2거든. 그럼 내가 위치에서 막 몇 초 지나면 어디 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이제 위치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xt인데, 요 위치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건 요거만 좀 기억하면 돼. 자, 지면이라는 단어 나와. 뭐라고? 지면. 같은 말이 땅이야, 땅. 뭐라고? 땅. 지면, 땅. 이러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위치가 0이야. 위치가 뭐라고? 0. 이러면 위치가 0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위치가 0입니다. 여기서 위치를 내가 xt로 놓기로 했잖아. 책에는 그냥 x만 써있어. 알겠지? 그러면 xt가 0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물론 간혹 처음 위치라는 단어 나오면 0 쓸 때도 있어. 근데 그때는 원점에서 시작하여 이런 단어가 나와. 어디서 시작한다고? 원점. 원점에서 출발하여 뭐 하고 나서 처음 위치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도 위치는 0입니다. 이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지면, 땅, 위치 0. 처음 위치. 이때는 가끔 위치가 0일 때도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위치는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어. 이런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지금 뭐에 대해 미분하냐면 시간은 t거든, t. 보통 우리 시간을 t로 놓는데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예전 처음 할 때 했었지.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도함수 할 때, 너 그때 수업이 없었나? 들었어요. 보면 나올 거야. 자, y는 t에 x에 대해서 미분한다. dy, dx 이렇게 쓴다고 나오지, 그지? fx가 있어.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dfx, dx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면은 d, dt 쓰면 되는 거야. 이해돼야 안 돼? 돼요. 됐죠? 그래서 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되는 거야.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변화시켜버리면 그게 뭐가 돼? 속도거든. 속도를 우리는 vt라고 쓸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게 속도와 속력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도라는 거는 길을 나타내는 거거든. 속도는 방향이 있어. 뭐가 있다고? 방향이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x축 한서만 다를 거라 했지 않냐? 그게 t축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아니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속도는 방향이 있어. 이걸 기억해. 뭐가 있다고? 방향이 있어. 근데 역은 힘력자거든. 얘는 방향이 없어. 얘는 크기야, 크기. 얘는 뭐가 된다고? 크기야, 크기. 크기니까 얘는 절대값이야. 좀 이따 써주겠죠.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야. 그래서 원래 우리가 자동차로 지금 속도 몇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원래는 안 돼. 자동차 속력 몇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걔네는 그냥 플러스만 얘기하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속도가 있는데 여기서 기억하고 첫 번째 속도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 플러스는 뭐냐? 앞으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간다고? 앞으로 가는 거야. 꼭은 위로 가는 거야. 위로가 플러스, 앞으로가 플러스. 이해되지, 그지? 마이너스는 어디로 가 있어? 그치, 맞아. 뒤로 가. 뒤로 가거나 혹은 아래로 가는 거야. 이러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속도는 방향이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서 보시면, 여기서 또 이걸 좀 이해해봐. 속도라는 건 결국 위치를 뭐 한 거냐면, 위치를 미분한 거야. 위치를 뭐 한 거라고? 미분한 거야. 그래서, x 프라임 t 하면 얘가 속도 vt가 되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속도는 위치의 도함수야. 속도는 위치의 뭐라고? 도함수. 우리 도함수 그래프 보면은, 우리 도함수 그래프가 있으면 두 가지 따져야 된다고 했어. 기억나?
두 가지 따져야 돼. 뭘 따져야 됩니까? 하면 부호를 따지는 거야. 플러스 하면 얘는 증가. 마이너스는 뭐지? 감소하지. 그러면서 0이 되는 얘는 극대. 0이 되는 얘는 극소가 되지. 그지? 자, 근데 이게 속도라면, 이게 뭐라면? 속도도 그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플러스는 뭐가 되는 거야? 앞으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될 때 속도가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야. 속도가 0은 뭐 하는 거야? 멈추는 거야, 멈추는 거. 속도가 0은 뭐 하냐고? 멈추는 거. 그래서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0이 되는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방향을 바꾼다 이게.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은 속도가 플러스에서 0이 되고 마이너스 될 때, 혹은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0이 되고 플러스 될 때 이때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해돼야 하는데요? 되셨죠? 이것도 기록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방향 바꾼다고 속도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물론 여기서 이제 위치를 우리한테 다항 함수만 줄 거야. 무슨 함수만 준다고? 다항 함수 줄 거거든? 대신 반드시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바뀌어야 돼. 자, 세 번째. 속력. 속력은 아까 저기도 써졌지만 속도의 절대값이야. 속도의 뭐라고? 절대값이야. 저거만 좀 기억하면 돼. 이거는 나중에 적분 파트가 그대로 갖고 가야 되는데 꼭 암기해야 돼. 자, 가속도는 뭐냐면 가속도는 속도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왜 이러지? 분필 너무 잘 풀어주는데. 자, 속도를 시간에 다시 미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인 거야. 오케이? 네. 그럼 가속도는 뭐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AT거든, AT. 여기서는 기억할 하나만 기억하면 돼. 가속력을 물어봐. 뭘 물어본다고? 가속력. 그러니까 가속도도 도라는 게 있으니까 역시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얘는 플러스면 속도가 점점 막 증가하는 거야. 하면 이제 가속도 플러스가 되고 속도가 점점 줄어.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돼야 돼? 됐죠? 그럼 가속력은 뭐냐? 가속도의 절대값이야. 얘는 이거만 기억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속도라는 거는 위치를 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걸 속도라고 해요. 그래서 속도는 위치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가속도는 뭐냐? 속도를 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에 대한 시간의 변화율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이게 그냥 끝이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 설명한 내용이 149쪽에 수익선 위를 수익선에 단어가 들어가서 수익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 점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은 저 위치가 되는 거야. 저 위치를 시간에 미분하는 속도, 속도를 시간에 미분하는 가속도. 그러면 이거 봐봐. 가속도는 위치를 두 번 미분하는 가속도거든. 이거 우리는 이계도함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아니지. 이거는 미적분 파트에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 별 일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예. 자, 그래서 1번 시간대 t를 변할 때 평균 속도는 궁금되고 속도 가속도만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서 거기 밑에 동그라미 1번 말고 2번 그거 읽어보면 되고 3번 똑같이 3번 속도가 플러스면 양의 방향 움직인다. 그게 위가 되는 거야. 속도가 0이면 운동 방향 바꾸거나 정지한다. 근데 정지한다는 게 맞는. 정지한다는 게 먼저 기억해. 알겠지? 속도가 0은 정지한다는 얘기야. 운동 방향 언제 바꿔?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면서 0이 될 때. 속도가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0이 될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쌤만 이해돼야 돼? 네. 됐지, 그지? 자, 3번 가속도는 속도의 미분 시한계 가속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되고 이렇게 한번 쭉 밑에 읽어보면 돼. 그 내용을 쌤이 여기다 써준 그 내용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자, 넘어가서 자, 그거는 좀 이따 먼저 할게요. 자, 우리 151쪽에 33번 볼까요? 너무 간단해. 이게 되게 간단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있기 때문에 나는 X는 XT라고 볼게 알겠죠? 거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이 돼요. 1번 봐봐. T는 3에서 점 P의 속도와 가속 위치죠. T는 3에서 T가 얼마로 정해졌어? 3으로 정해졌지? 속도와
뭐하라고? 미분하라고.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그럼 너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3T 그렇지. 마이너스 6T.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속도, 3대 속도잖아. 3을 대입하면 돼. t 대신 3 대입하면 27 빼기 38이니까 답은 9. 그러니까 3초일 때 위치, 아니, 속도는 9가 되는 거야. 빨라? 괜찮아? 자, 이제 가속도 보자, 가속도. 가속도는 속도를 다시 미분한 거야. 그게 가속도가 된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너를 미분하는 거야. 미분해봐. 6T 6t, 마이너스 6. 이제 잘하네. 그럼 이제 3초일 때 가속도니까 여기다 또 다시 3을 대입하면 돼. 빨라? 아니요. 어렵지 않지, 그지? 여기 되게 간단해요. 3, 6, 18을 6배니까 12가 되니까. 3초일 때 가속도는 12. 3초일 때 속도는 9.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 3초일 때 속력. 그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야. 3초일 때 가속력. 그럼 뭐 씌우면 돼? 절대값 씌우면 돼. 이해됐어, 안 됐어? 네. 그래서 속도는 플러스일 수도,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근데 속력은 마이너스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 절대값이니까. 어렵지 않지, 그지? 네. 밑에 그냥 봐. 2번 보세요, 2번. 2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구하래. 운동을 바꿀 때,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속도의 부호가 뭐 할 때? 바퀴. 바뀌면서 0이 될 때야. 그러니까 속도 이미 구해놨잖아, 그지? 네. 속도가 3t 제곱 빼기 6t거든? 그럼 우리는 얘를 갖고 뭐 하면 되냐? 마치 도함수처럼 생각하면 돼. 뭐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도함수. 그러니까 뭘 그리면 돼? 그래프 그리면 돼. 인수분해해서 3t로 묶어 두면 t 빼기 2지, 그지? 0하고 2지.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대신 얘가 t축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너가 뭐야? 0이지? 얘가 얼마야? 2지? 봐봐. 여기가 시작해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러면 자, 내가 요거 좀 전에 요거 얘기 안 했는데 요거 먼저 얘기할게. 미안. 뭘 얘기하느냐면 여기서 t는 시간이지. 시간은 음수의 개념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무조건 t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그릴 때 0 왼쪽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서부터만 그냥 그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자, 그럼 다시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0초일 때 시작할 때야. 여기 땅에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뒤로 막 가는 거야. 뒤로 막 가다가 2초 때 멈춰서 돌아서 다시 앞으로 가는 거야. 쌤아 이해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몇 초 때 바꾸냐면 2초일 때 바꾸는 거야. t가 몇일 때? 2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운동 방향 바꿀 때 뭘 구하라고 하냐? 위치 구하라고 했지. 운동 방향 바꿀 때 위치 2를 여기다 대야 얘가 위치거든. 쌤아 이해돼? xt가 위치, vt가 속도, at가 가속도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x에다 t 대신 2를 대입하면 돼요. 이해됐지? 그럼 저기다 2 대입하니까 8 빼기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왜 마이너스 3입니까? 뒤로 가니까. 시작하자마자 뒤로 가니까. 무슨 말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어렵니? 근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위치를 줬어. 자, 3초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 vt라 쓰면 돼. 여기다 t 대신 3 대입하면 3초일 때 속도. 가속도 구하려고 하면 속도를 다시 뭐 하는 거야? 미분하는 거야.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여기다가 3 대입하면 그때 가속도가 됩니다. 자, 2번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뭐가 됩니까? 0이 될 때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쌤만 이해돼? 네. 운동 방향 바꾼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서 0이 될 때. 그래서 어떻게 구합니까? 속도를 구해. 속도를 그냥 그래프 그리면 돼. 마치 도함수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 도함수처럼 그려놓고 부호 따지는 거야. 대신 속도와 가속도에서는 시간은 무조건 0 이상이 돼야 돼. 선생님 저거 깜빡하고 설명 안 했는데 0 이상이 돼야 돼. 0보다 왼쪽은 그릴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럼 0에 시작해서 뒤로 갔다가 2초일 때 멈추고 방향 바꿔서 앞으로 가는 거야. 쌤아 이해돼야 하는데? 됐지? 자, 그래서 2초일 때 방향 바꾼다. 그때 위치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 아니야. 저기다 대입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어렵니? 어렵지 않지, 그치? 넘어갈게요.
자, 필수에서 34번 볼게요. 지상 25m 위치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의 t초의 높이를 xt라 하면, 자, 거기 x가 이게 위치야. 알겠지? 25 더하기 20t 빼기 5t 제곱이거든. 자, 여기서 봐봐. 얘는 처음 위치가 25m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0 대입해봐. 25지.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여기가서 0 대입하면 25m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네. 자, 그래서 1번 봐봐. 자, 볼을 던지고 3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야 얘랑 똑같은 문제야. 그치? 그럼 먼저 속도 구해보자. 미분치하면 VT 하면 되지? 자, 얘는 없어지고 20 빼기 10t가 이해돼야 돼. 네. 가속도도 구해볼게요. 얘는 바로 미분할 거야. 그럼 AT가 돼.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거기 1번 3초의 속도와 가속도지? 그러면은 3초니까 속도는 V3,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가속도. 가속도는 뭘 대입해도 무조건 마이너스 10인 거야. 이해돼야 안 돼? 돼요. 됐죠? 이것도 이유가 있어.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2번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데. 최고 높이는 뭐냐? 자, 봐봐. 역시 뭐라고 했어? 가속도라고 했지. 이거 가속도래. 도함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마치 도함수로 생각하는데, 그럼 얘가 극값이야. 얘는 극소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봐봐. 속도가 너지. 그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이렇게 t가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네. 언제일 때 0대? 2. 2일 때 0대지. 2일 때 0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기울기가 음수지? 얘는 1차 함수란 말이야. 기울기 음수가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럼 봐봐. 여기 어딘가에 0초가 있어. 여기 땅에서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얘는 앞이 아니지. 얘는 어디로 가있어? 위로 가. 위로 쭉 가다가 2초일 때 멈추고 다시 이제 뭐 하는 거야? 내려올 거라고. 내려올 거라고. 그러니까 언제가 최대가 되겠어? 몇 초일 때? 그치, 2초일 때. 마치 그때처럼 생각하면 돼. 쭉 올라가다 2초일 때 딱 멈추고 뭐 하는 거야?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 높이는 t가 얼마일 때 최고 높이란 얘기야. 2일 때야. 이해돼요? 안 돼요? 되세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속도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2를 이제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대입해. 최고 높이니까. 높이니까 위치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25, 25, 40, 4, 5, 20 없어지고 45m가 되는 거야. 최고 높이. 그럼 이런 거 물어. 2초일 때 속도는 어떻게 하면 2초일 때 속도는 0이야? 이해되지, 그지?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3번 봐봐.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속도. 지면. 아까 뭐라 했지? 지면이면 위치가 그냥 0이 아니라 뭐가 0이야? 위치가 0이야. 자,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돼. 지면, 땅. 그러면 뭐가 0이다? 위치가요. 그렇지. 3번 지면에 들어가자. 지면이라는 단어 나오면 위치가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제 이거 갖고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자, xt를 보면 걔가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 돼. 걔가 뭐가 되면 0 되는 거지, 그지? 양변에 이 뜬 0이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거든. 자, 이거 좀 일로 바꿀게. 얘 인수분해할 수 있지? t 플러스 t 빼기 5가 되는 거야. 그럼 t 값은 뭐야? 마이너스 1 또는? 근데 마이너스 1을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무조건 t는 0보다 뭐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때 t는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돼. 왜요? t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쌤말 이해돼? 네. 그럼 5초일 때 뭐야? 그러니까 지면에 닿았을 때 속도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 말은 5초일 때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당연히 내려오니까 속도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 일단 5 대입하면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됐어? 네. 오케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상 25m, 그럼 얘는 처음 위치가 25m야. 25m의 위치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볼의 t초의 높이는 xm를 하면 x는 25 더하기 20t 빼기 5t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핵심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속도 미분한 거, 가속도 미분한 거, 식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단 말이야. 자, 1번은 자, 돌을 던지고 3초의 속도와 가속도 그냥 속도에다 3대 1파, 가속도에 3대 1파 이 값이 나옵니다. 됐죠? 이제 2번, 3번 시험 문제. 2번.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2번, 3번 선생님 한 번에 본 거네.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 뭐 하죠? 위로 가다가 멈췄다가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속도를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야. 위로 쭉 올라가다가 2초일 때 멈추고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 높이는 몇 초일 때야? 2초일 때. 그때 높이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한다. t가 2초일 때 최고 높이 45m 있다는 거야. 셋말 이해돼요? 네. 빠르니? 괜찮아? 자, 지면 그 위치가 뭐다? 0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 지면 땅 그 뭐다? 위치가 0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면 땅 위치가 0이다. 그러면 xt가 0이 될 때 t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xt가 0일 때 t값 구합니다. 하면 t값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t는 무조건 0보다 뭐 하는 거야? 그거랑 같아야 돼. 쌤만 이해돼야 한대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5지? 자, 5초일 때 땅에 닿는다는 얘기야. 그럼 그때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속도에다가 5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이게 속도 분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왜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인가요? 하는데 우리 이거 중력 가속도 배운 적 있나? 지구는 항상 막 끌어당겨. 그 우리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 그게 9.8이야. 원래 이제 요 숫자를 뭐라고 주기도 하죠. 계산이 편하게 지금 뭐라고 주는데 교과서 이런 데 이거 4.9죠. 4.9에서 2 곱하면 그게 9.8이거든.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 9.8 땡기는 힘이. 이제 중력 가속도야, 중력 가속도. 무슨 말인지 얘기하는지. 그래서 수학의 어떤 막 과학적인 거 이런 데 식 주잖아. 대충 주는 게 아니야. 다 그런 거를 생각해서 주는 거야. 무슨 말 이해돼야 돼? 됐지? 필수에서 35번 문제 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원점 동그라미. 이게 지금은 미분 파트에서 원점을 출발하여 이게 별 큰 의미가 없는데 나중에 적분 파트 역시 또 나올 거거든. 그때는 원점을 출발하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원점을 출발할 그럼 처음 위치가 0이라는 거야. 처음 위치가 얼마라고? 0.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보기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세요. 그런데 자, 우리 우선 속도지, 속도. 이걸 봐야 돼. 속도지. 속도는 위치를 뭐 한 거야? 미분한 거야. 결국 속도는 뭐라는 얘기냐면 속도는 도함수가 되는 거야. 뭐라고? 그럼 우리 자연히 생각하는 거야. 도함수. 도함수를 보면 뭐 생각해? 도 따지는 거야. 도. 이해돼? 도 따지는 거야. 그러면 0초부터 시작해서 3초까지는 양수잖아? 이때는 앞으로 막 가는 거야. 앞으로 막 가다가 3초일 때 뭐하고? 멈추는 거야. 멈췄다가 방향을 바꿔서 어디로 가? 뒤로 가, 뒤로.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어쨌든 내가 앞으로 얘기했을 땐 D가 되겠지? 뒤로 가. 몇 초일 때까지? 5초일 때까지. 5초일 때까지 뒤로 막 가는 거야. 이게 뒤로 보여? 미안해. 5초일 때가 뒤로 막 가. 그래서 뒤에서 5초일 때 멈추고 다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는 거야. 몇 번 멈췄어? 2번. 그치, 2번 멈췄어. 자, 좀 볼게요. 기억. T가 3일 때 P는 운동 방향 바꾼다? 맞죠? 자, 니은 T가 2일 때 점 P는 양의 방향 움직인다. 2초일 때 여기 있겠지, 그치? 양의 방향 움직인다. 맞지? 니은 맞는 거죠. 디귿. T가 5일 때 점 P의 가속도는 0이다. 5일 때 P의 가속도? 5일 때는 속도가 0이야. 그치? 그럼 거기 가속도 얘기가 나왔지? 그럼 가속도는 0이 될 때가 없나요? 자, 아까 봐봐. 가속도는 속도를 뭐 한 거지? 미분한 거지. 미분이라는 거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가속도는 속도의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2점이야? 그럼 2점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양수지, 그지? 근데 거기 가속도가 0이라고 그랬지?
가속도가 0이 되는 게 두 개가 있어. 어디입니까? 여기.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야. 또 여기.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야. 이해돼야 돼.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가속도야? 속도의 그래프에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야. 이해돼요? 네. 도함수라는 거는 각각의 점들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도함수란 말이야. 미분계선 특정한 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 쌤말 이해되니 안 되니? 네. 됐지, 그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0 되는 건 두 번 있어. 근데 그게 정확하게 몇 초인지는 몰라. 만약 그것도 알게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점점점점점 해서 몇 초 써줄 거야. 여기다 점점점점 몇 초 써줄 거야. 쌤 0과 3 사이가 중간에 아닐까? 그거 보장할 수가 없어. 무슨 말 이해돼야 하는데? 네. 됐죠? 그게 저렇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자 지금 봐. 속도 그래프에서 볼게. 이제 하나 더 늘었어. 왜냐면 이게 도함수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더 넣는 거야. 이제 한번 보자. 속도 그래프에서 봐야 될 거는 우선 첫 번째 부호를 보는 거야. 뭘 본다고? 부호. 그래서 플러스면 앞으로고 위로. 마이너스면 뒤로 혹은 아래로. 이해되지 그지? 네. 그 다음에 부호가 바뀔 때 0이 되니까. 그럼 그때는 방향을 바꾼다. 정지 방향 바꾼다.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가속도를 물어볼 때는 뭘 보면 돼? 속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되는 거야. 만약에 6초일 때 가속도는 양수다. 가속도는 양수다. 그러면 맞아요. 6초일 때 여기 어딘가 6초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서 가속도 이렇게 할 때 양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 네. 됐지? 이렇게 해서 미분 파트에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이라는 걸 구할 건데, 그러니까 속도, 가속도에 대한 핵심이에요.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넓이도 시간에 대한 변화율, 부피도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t에 관해서 식을 세우는 거야. 시간 t에 관해서 길이가 변해, 넓이도 변해, 부피도 변해. 그래서 t에 대한 t는 시간을 얘기해, 알겠지? t에 대한 길이를 우리 a가 쓸 거거든. 시간에 대한 t의 식 세우기. 넓이 우리는 s라고 할 거야. s 넓이에 대한 t에 관한 식 세우기. 부피는 보통 우리가 v라고 쓸 거거든. vt 시계에 대한 t에 대한 식 세우기. 이거에 대해서 식 세우기만 하면 끝나. 얘가 어려워. 얘가 이거만 식 세우면 돼. 그래서 뭐 하면 되냐? 물어본다고. 2초일 때 길이의 변화를 구하세요. 그러면 LT를 미분치해서 t에 관한 미분치해서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5초일 때 넓이의 변화를 구하세요. XT 식을 구해서 미분치해서 5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3초일 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러면 VT를 구해서 미분치해서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서 설명 간단해. 설명은 이게 그냥 끝이야. 문제는 뭐냐? 식 세우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걸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154쪽에 대표 문제가 하나 있어. 36번. 너무너무 대표 문제야. 여기서 두 가지 스타일인데, 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보거나, 두 번째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거든. 자, 한번 문제를 써볼게요. 문제 물어보면 키가 1m 65, 얘를 cm 고쳐 165가 되면 1m 65, 1m 65인 사람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갈 때, 밑줄쳐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갈 때. 자, 다음을 구하세요. 1번은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 밑줄 그림자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 자, 2번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야. 자, 차이점을 잘 봐야 되는데 문제 잘 보자. 거기 가로등이 몇 미터라고 했지? 3미터라고 했어. 그치? 가로등 밑에서 가로등 있어. 가로등 밑에서 사람이 걸어가. 매분 몇 미터의 속도로 걸어간다 했지?
90m 속도로 걸어가서 여기 어딘가에 사람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네. 그래서 이렇게 걸어간다고. 쫙 걸어가. 그림자. 네. 그러면 이게 빛이 이렇게 비쳐서 이게 그림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네. 여기까 이해되니 안 되니? 네. 이해되세요? 여기 사람 이렇게 있어. 사람은 그러면 딱 그 여기에 요 밑에 그림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림자가 여기에 다리가 이렇게 있고 몸통이 이렇게 있고 머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해돼야 안 돼요? 그리고 쫙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 자, 우리한테 이 그림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보여야 돼. 여기 90도고 여기에 하나 더 사람한테 직각삼각형이 보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하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가 보여야 돼. 그리고 저 직각삼각형은 닮음이야. 뭐라고? 닮음이야. 그럼 얘가 3m잖아? 아까 사람 키가 뭐랬어? 1.65m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1.65가 되는 거야. 이렇게 삼각형 닮음이라고. 이해됐지? 네. 자, 나는 그림자의 길이를, 얘가 그림자 길이거든. 그림자의 길이를 LT라고 부를 거야. 이해되지? 네. 근데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m에 1분마다 몇 미터를 간다고 했냐면 90m를 간다고 했지. 1분에 90m를 가면 1분에 90m를 가면 t분이면 90t를 가는 거야. 이해돼야 안 돼? 돼요. 그럼 이 90t가 뭐냐? 너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자, 여기까지 딱 기본적으로 정리해 놓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썼냐면 1번 그림자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했지. 그러면 봐봐. 그림자 머리 끝은 너거든? 근데 얘는 여기 붙어서 간단 말이야. 원래 처음에는 전봇대 바로 밑에서만 움직이는 거야. 그럼 전봇대 바로 밑에면 그림자 끝은 여기 있는 거야. 머리 끝이.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림자 머리 끝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전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를 내가 XT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가 되는 거야. 위치. 그림자 머리 끝이 뭐가 된다고? 위치. 위치야. 그래서 저 위치는 뭐냐면 XT인데 이 XT는 자 90T 더하기 LT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없어요. 그럼 봐봐. 여기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지금 닮음이라는 거 보여? 그럼 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LT 대 XT는 LT 대 XT는 그림자 LT 대 XT는 1.65 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해돼야 안 돼요? 돼요. 왜냐면 이렇게 작은 직각삼각형 LT 1.65 이렇게 큰 직각삼각형 XT 3 그러니까 LT 대 XT는 1.65 대 3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봐봐 XT를 내가 뭐로 바꿀 수 있지? 90T 더하기 LT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봐봐 LT 대 XT를 90T 더하기 LT로 바꿀 수가 있어. 이해되니 안 되니? 돼요. 걔가 1.65 대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으로 곱해서 정리하면 LT를 구할 수 있어. 이거 뭔지 아니까? 하면 되나? 0.55야? 그래서 계산하면 거기 볼게요.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 얘가? 110T가 나와. 얘를 계산하면. 오케이? 네. 그래서 XT가 110T가 되니까 LT가 110T가 되니까 XT는 200T가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죠? 그럼 자, 요거 구해주면 이제 끝난 거야. 왜냐면 1번 뭐라고 했냐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다. 그럼 그림자 끝은 위치라고. 위치니까 이 위치를 뭐 한다는 얘기야? 미분한다는 얘기야. 이해돼야 안 돼? 돼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xt를 뭐 하는 겁니까? 미분합니다. 그게 이제 속도니까 vt가 된다고. 그럼 200t를 미분하는 거야. 200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지? 200. 그렇지, 200이지. 그러니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200이 되는 거야. 쌤말 이해돼야 안 돼? 돼요. 그리고 나서 2번 봐봐. 2번은 뭐야? 그림자 길이의 변화 이게 되는 거야. 그림자 길이의 변화요. 그림자 길이를 어떻게 구했는데요? 이렇게 구했다고. 닮은기로. 그림자가 LT인데 LT를 뭐 한다는 얘기야? 미분한다는 얘기야. 그럼 110t를 미분하면 뭐가 되지? 110이지. 내가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 문제는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전봇대 3m, 1.65m의 사람이 전봇대부터 쭉 1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간대.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 그리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전봇대 길이 3, 사람의 길이 1.65. 그리고 매분 90m인데 얘가 90t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럼 그림자의 길이 나는 nt라고 했다고. 그럼 이 전체를 내가 xt라고 볼게. xt는 90t 더하기 mt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럼 이거 직각삼각형 닮은 보여? 네. 그러면 lt 대 xt는 1.65 대 3 놓고 풀면 lt 값 구할 수 있습니다. lt 값 구해주면 바로 여기다 대입하면 xt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xt는 뭐냐? 그림자 끝의 위치야. LT는 뭐냐? 그림자 길이야, 길이. 이해됐어? 네. 그래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그림자 끝의 위치를 미분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그림자 길이를 미분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얘가 조금 약간 어려운데 이거 정확하게 정리하셔야지 아시죠? 학교 시험 문제는 되게 잘 나옵니다. 오케이? 37번 문제를 볼게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은 파문이있다.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cm씩 늘어날 때, 밑줄 매초 20cm씩 늘어날 때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의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변화를 구하라. 그러면 넓이 구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요게 핵심이지.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얼마씩 늘어나는데? 20cm씩 늘어나는데,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 이용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동심원이니까 내가 호수에 있어서 돌을 던지정까지 원이 없단 말이야. 0부터 시작하는 건 반지름은. 이해돼요? 근데 t초가 흐를 때는 20t가 되는 거야. t초 흐를 때. 그럼 반지를 이렇게 구한 거야. 그럼 넓이는,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이잖아. 그치? r이 뭔데? 20t잖아. 20t를 제곱하면 뭐가 돼? 400t 제곱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400 파이 t 제곱이야. 파이는 숫자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리수야, 무리수.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보는 게 넓이를 구한 거야. 여기까지 보는 게 끝난 거야. 이 식만 세우면. 이게 뭐 하라고 했어? 3초의 넓이의 뭘 구하래? 변화? u를 구하래. 그치? 넓이의 변화를 얘를 뭐 하라고? 아니야, 미분하는 미분. 넓이의 변화는 미분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ST를 미분하세요.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자, T 제곱은 이거는 2T잖아. 2를 곱하니까 800 파이 T거든. 이해돼야 안 돼? 네. 몇 초일 때야? 3초일 때 넓이의 변화를 거기다 3을 대입한다고. 그러면 3, 8, 6, 4, 2400 파이가 되는 거야. 3초일 때 넓이의 변화율이 2400파이입니다가 답이 돼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다시 정리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서 동심원을 만든대. 이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cm씩 늘어나 커진대. 3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cm까지 커지니까 반지름은 20t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처음은 0이었으니까 이해돼야 하는데. 그랬을 때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 그러니까 400파이 t제곱이 되는 거야.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넓이를 뭐 한다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 어렵니? 오케이? 이대로 따라가면 돼. 그치?
여기다가 3분의 2만 끝. 이해됐어? 네. 그러면 155쪽 볼게요. 얘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 차이점 같이 볼 거야. 155쪽에 38번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의 구 모양의 구야 구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cm씩 커진다. 자, 밑줄 두 개 쳐야지. 반지름의 길이가 2. 원래 언제 시작했어? 원래 반지름이 얼마부터 시작했어? 2.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원래 반지름은 얼마부터 시작한 거야? 2부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매초 얼마씩 늘어나는데? 1. 1cm씩 늘어나는데, 그치? 그러면 t초가 오르면 얼마가 더 늘어나는 거야? t가 더 늘어나는 거야. 이게 지금 차이점. 이해됐어? 네. 아까 문제는 원래 처음 반지름은 0이었단 말이야. 거기다 매초 20cm 늘어나니까 t초 오면 20t가 되는 거고, 지금은 원래 반지름이 얼마였어? 2인 풍선. 풍선은 9처럼 생각하면 다 알겠지? 원래 2였단 말이야. 그때 매초 1cm씩 늘어나니까 t초 외에는 2 플러스 t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봐봐. 커진다고 한다. 둘째 줄. 공기를 넣기 시작하여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됐어. 이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됐을 때? 6cm가 됐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R이 얼마일 때? 6일 때지. 근데 R이 원래 뭔데? 2 플러스 T잖아. 그치? 그럼 몇 초가 된다는 거야? T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4. 그치? 그러면 여기 2만 이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6cm일 때는 다른 말로 4초 후에 몇 초라고? 4초. 이게 지금 이거. 자, 여기서 1번은 정규로 1번 따라가면 되고 2번. 여기서 2번도 핵심이야. 우리한테 4초라고 줘도 되는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준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6cm씩 다시요. 미안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될 때 이 말은 R이 얼마일 때? 6일 때. 근데 R은 뭐야? 2 더하기 T잖아? 그러니까 6은 2 더하기 T로 못해도 T가 얼마일 때? 4일 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6cm일 때라는 건 다른 말로 4초 후에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라,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 얘기야. 오케이? 근데 풍선은 마치 뭐처럼 생각한다고? 9라고 생각한다고. 알겠어? 9의 건널비 어떻게 구해? 4파이 I 제곱이야. 외워. 9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외워. 알겠지? 외워야 돼. 여기 풀라고 외울 수밖에 없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건널비의 변화율인데 건널비, 넓이기 때문에 S라고 할 거야. 알겠어요? 그럼 4 파이 R인데 R이 너잖아. 그치? 그러니까 2 플러스 T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겠죠. 9의 부피는 9T인데 9의 부피 어떻게 간다고 그냥 3분의 4 파이 R의 몇 제곱이지? 세제곱이지? 그러면은 2 플러스 T의 몇 제곱? 세제곱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변화율을 구할 거니까 뭐 구할 거냐면 얘를 둘 다 뭐 해야 돼? 미분해서 T 대신 뭐 대입하냐면 4 대입할 거야. 자, 이거 미분하는 거 잘 봐봐. S 프라임 T를 할 건데 우리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지. AX 플러스 B의 N제곱을 미분 때려버리면 이 지수 N 앞으로 나가서 N, AX 플러스 B를 그대로 쓰고 지수 N에서 1 빼고 곱하기 X의 개수가 A지? X의 개수 A가 한번 곱해준 게 미분하는 거야. 근데 저거는 좀 외우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앞에 4파이를 그대로 두고 곱하기 얘를 미분하는 거야. 2를 미분하면 이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안에 있는 2 플러스 T를 그대로 쓰고 지수에다 1 빼니까 쓸 거 없지, 그지? 그 다음에 이때는 T야, T. T의 개수가 1이잖아? 곱하기 1 쓸 필요 있어, 없어? 이렇게 놓으면 돼.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넓게 변화율에다가 4를 대입할 거야. T 대신 4. 4 대입은 6이지? 6이 12, 48 파이가 돼. 얘가 넓의 변화율. 자, 그럼 얘도 미분합니다. V 프라임이군요. V 프라임 T를 할 거야. 이 3 앞으로 나간다고. 곱하니까 3 약분되고 뭐라는 거야? 보이죠? 그러면 4파이 2 더하기 T의 지수의 넓이가 제곱이고 T의 개수 1이니까 1 곱하기 굳이 쓸 필요 없겠지, 그치? 여기다 이제 또 뭐 대입한다는 얘기야? 4.
4를 대입하는 거야. 4가 2니까 6이지? 이게 그냥 36. 3는 4 곱하면 104, 34, 144? 하인 것 같아. 이해됐어? 그래서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자, 계속 얘기하지만, 앞에 한 문제랑 이 총 세 문제 가지고, 이걸 구하는데, 얘 구하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것만 좀 주의 깊게 구하는 거 연습만 좀 많이 하면 돼요. 변화해서 그냥 가까이다 뭐 하면 돼? 미분해서 숫자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됐죠?